오늘 방송은 황제의 쾌락과 성이라는 제목의 방송 마지막 단원으로 구중궁궐에서 태어난 황손들이 받는 성교육과 그 후 직접적인 실습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하여 대화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왕조들은 한대 때부터 육아 사상을 통치념으로 삼았었으며, 육아는 기본적으로 어짐과 충효를 중요시했고 효의 핵심이 대를 잇는 것이어서 자식을 못 낳는 것을 가장 큰 불효로 여겼습니다. 이 유교 사상을 빌미로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합법적으로 여색을 탐닉했고, 그 사상에 입각해 그러한 생활이 나라를 유지하기 위함임을 강조했었습니다. 이 육아 사상에서 나온 생각과 의미는 어린 황족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그들은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에 성교육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 황제나 태자에게는 이를 더욱 엄격하게 시행했으며, 이 교육은 엄선된 황관들이 담당했었습니다. 궁에는 교육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춘궁도와 환희불 등이 대량으로 보관되어 있었고, 담당자는 이것의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춘궁도나 혹은 환희불 등의 그림을 놓고 황관들에게 교육받는 것은 황제나 황태자의 나이가 너무 어릴 때의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이때에는 춘궁도 등의 그림으로 된 성교육 자료를 사용하면서 고양이 등 동물들의 성교 행위를 보면서 황관들의 설명을 듣는 교육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황관들은 이미 성의 정체성을 잃고 남성과 여성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소리조차도 여성에 가까운 경우가 많았고, 행동 역시 여성처럼 나긋나긋한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어린 황제나 황태자가 이런 모호한 정체성을 가진 환관들에게 성교육을 받으면서 상황에 따라선 성에 대한 첫 접근을 시작할 때부터 알게 모르게 동성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 생겨나기 시작한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텍스트에 의한 성교육을 받는 과정과 동물들의 성교 행위를 보면서 좀 더 실제적인 감각을 익혀나가는 과정을 거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성교육을 받은 어린 황제나 태자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성에 눈을 뜨게 되는 건 당연한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었고, 특히 황관들에게 받은 성교육이 지나칠 정도로 실질적이고 민감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호기심과 배우지 않아도 터득하게 되는 성의 욕구에 의하여 직접적인 섹스를 갈구하기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시기가 되면 황제나 태후는 자신들이 믿고 총애하는 궁녀를 보내 황손들이 직접 섹스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이 서툴기는 하였지만 본격적인 섹스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시작되도록 하였습니다. 백지 황제라 불리는 서진의 해제 사마충은 13세에 혼인을 했지만 결혼 전 부친인 무제 사마염이 보낸 사구라는 여인을 통해 직접 섹스를 해보며 남녀가 합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구라는 여인은 성에 대하여 매우 이해가 깊은 궁녀였기 때문에 해제와 직접적인 섹스를 해가면서 그에게 실제적인 섹스 기계와 방식을 가르쳤으며 사실상 함께 생활을 해나갔다고 합니다. 해제는 그러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여성과의 섹스에 빠져들어갔으며 결국 하루 종일 그녀와 함께 섹스를 즐기는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그들 옆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해주던 황관들이 정신없이 사구라는 궁녀에게 빠져 그녀의 몸에서 떨어질 줄 모르는 해제를 제지하며 사구라는 여인에게 그만 무제의 궁으로 돌아가도록 지시합니다. 얼마 후 태자의 곁을 떠나는 사구는 임신한 상태였고, 이후 궁에서 아들을 낳았으며 몇 년 후 사마충은 무제의 궁에서 한 아이를 보았는데 무제에게 그 아이가 자신의 애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었다고 합니다. 부귀의 문성제 박탈준 역시 결혼은 17세에 했지만 13세 때 궁녀와의 잠자리에서 그녀의 도움을 받으며 직접 섹스를 실습하였고 14세에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황제나 황태자들이 어린 나이에 황관들에게 성교육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성에 대한 이해가 늘어나게 되었는데, 이럴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황관들이 미묘한 작용에 의해서였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텍스트와 동물을 이용한 교육 과정이 마무리되면 교육을 담당하던 황관은 그 상황을 황제나 태후에게 알렸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궁녀를 뽑아 황제나 황태자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성교육을 마친 황손들은 황제나 태후가 보내준 궁녀들과 직접 섹스를 하는 과정을 거치며 여자를 위한 기교보다는 자신들이 즐기기 위한 기교와 방식을 터득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실제 몸을 제공하며 황손에게 섹스를 실습하게 하는 궁녀는 그 황손들의 일시적인 사랑도 받게 되고, 어린 황손들은 처음 겪는 섹스였기 때문에 대부분 궁녀의 몸에 빠져들어 결국 그 궁녀들은 거의가 임신된 상태로 그들에게 분리되어 원래 있던 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상례였다고 합니다.
청대에는 아예 황선들의 성교육과 교육을 받고 난 황선들이 실제 섹스를 해가며 기교와 방식 등을 익혀나갈 수 있는 전례와 규정을 만들게 됩니다. 청대 황궁에서 진행된 이 규정에 따르면 나이가 약간 많은 8명이 단정한 궁녀들을 선발해 아직 결혼하지 않은 황제와 직접 섹스를 해가며 성의 즐거움과 필요성을 이해하도록 했었습니다. 이 규정의 목적은 황제가 되면 결혼을 하여 황후와의 첫날 밤을 보내게 되는데, 이때 첫날 밤을 보내는 궁궐의 전례가 매우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자칫 어린 황제가 우왕좌왕할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미리 성경을 갖게 하고 첫날 밤 치러지는 전례를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성교육은 교육적인 목적에서 시작되었겠지만 황선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성에 가깝게 접근됨으로써 성행위가 문란해지고 집착하게 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황제들이 섹스를 시작할 때부터 워낙 편안하고 일반인들이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여자들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실제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험을 쌓게 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경험과 도를 넘는 과도한 행위에 접근하게 됨으로써 황제들은 여자들은 자신들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담당한 황관들이 어느 정도 개입하기는 했었지만 매우 어린 나이 때부터 대부분 어떤 여과 과정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자들을 다루는 법을 터득하게 되며 스스로 만족할 때까지 원하는 만큼 그 궁녀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즐기면서 성욕과 쾌락을 마음껏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이 결과 지나치게 여성과의 섹스에 몰입하여 단명하기도 하였고, 정체성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비이상적으로 동성애나 동성 섹스에 빠져들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황제들은 성인이 되면서 여자들을 거느리는 것에 대한 과도한 욕심과 의욕 때문에 정사에 소홀하게 되기도 하고 지나치게 편협된 사고에 빠져들기도 하는 경우가 허다했었습니다. 대부분 실패한 황제들은 거의 모두가 그 원인이 여자와 섹스에 있었고, 그럴 경우 주위에 있는 어떤 신하가 충언을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결국은 생을 마무리하거나 도반 세력에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어 역사의 우울한 한 장을 만들어 놓기 일쑤였었습니다. 물론 자신의 욕구와 황제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의 한계를 넘지 않고 자신을 슬기롭게 다스림으로써 매우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황제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브레이크 타임으로 진행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방송부터는 다시 수호지 5편을 방송하기 시작하여 떠나는 구문용 사진의 내용으로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방송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